네, 안녕하세요. 빵TV 빵감독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그 기초 강좌 시리즈 중에 두 번째로 카메라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볼 건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노출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렸지만, 우리가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동영상은 사진의 연속이다라고 말씀 한번 드렸는데, 사진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진은 우리가 결국 빛의 예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 빛이 있어야 그 피사체가 상이 맺히게 되는 거죠. 결국 빛이 아무것도 없다, 아예 암전의 상태에서는 우리 영상이다, 이미지라는 것을 존재할 수가 사실 없게 됩니다. 결국 이 노출이 얼마만큼 카메라 안에 들어오느냐, 노출을 얼마만큼 유지시키느냐, 혹은 얼마만큼 노출로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의 느낌이나 의도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뽑으라 한다면 사실 노출과 포커스를 꼽을 것 같아요. 적정 노출과 정확한 포커스가 되겠죠. 이것이 두 개가 이제 잘 조화가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떤 샷, 그러니까 구도, 앵글 이런 것과 이제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기능적인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노출을 결정짓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카메라에서 노출을 결정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출은 아마 사진을 찍어 보신 분들, 사진을 베이스로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다만 이번은 기초 시간이니까 한번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카메라에서 노출을 결정짓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리개, 두 번째는 셔터 스피드, 세 번째는 ISO.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서 노출을 결정합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노출이라는 것은 빛이 들어오는 양을 말하고, 이 양을 조절하는 것, 적당하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적정 노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적정 노출이라는 가정이라면,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저 얼굴이 혹은 배경이 하얗게 날아가게 될 겁니다. 빛이 너무 부족하다, 이러면 이제 당연히 어두워지면서 피사체를 분간하기 어려워지게 되겠죠. 네, 그렇다면 적정한 노출을 맞추는 것이 피사체를 정확하게 보이게 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적정 노출은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조리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조리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진기나 현미경에서 구멍의 크기를 조절하여 렌즈를 통과하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원반 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자, 제가 한번 렌즈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수동 렌즈인데요. 조리개나 이제 포커스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렌즈를 말하는데, 설명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수동 렌즈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구멍이 크게 열려 있고, 이쪽으로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고, 피사체의 빛의 정보들을 바디로 전달하고 거기에 이제 상이 맺히게 되는 거죠. 자, 조리개를 제가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조리개를 조였다가 열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수동 렌즈입니다. 수동뿐만 아니라 자동 렌즈도 당연히 바디에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수동 렌즈는 이제 장점은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조리개의 양을 되게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고, 광량 조절이 부드럽게 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죠. 만약에 갑자기 실내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조리개를 열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자동식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얼로 이렇게 따다닥 하게 되는데, 그러면 탁탁탁 어떤 조리개 그 노출의 변화가 단계로 이루어지는 느낌을 받는데, 수동 렌즈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조리개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원반 형태의 작은 칼날들 같은 것이 모여져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요소고요. 결국 조리개가 빛에 들어오는 양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어두운 환경이다 할 때는 조리개를 열어주면 되시겠고, 밝은 환경이다, 우리가 야외에서 밖에 낮에 태양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된다, 이럴 땐 조리개를 조이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간단하면 좋은데, 조리개의 역할이 꼭 광량 조절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자, 조리개는 보통 숫자로 표현이 돼요. F 값이 붙고요. 이제 보시면 1.4, 2, 1.4 여기 보시면 2, 2.8, 4, 5.6, 8 이런 식으로 붙죠. 자, 조리개가 커진다. 조리개 숫자가 지금 22 커진다라고 하면 조리개가 조여지는 거고요. 1.4 조리개가
조리개 값이 수치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조리개가 열린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뭐 0점대 조리개도 있고요. 네, 극강으로 넓혀서 밝은 조리개.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렌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조리개가 어디까지 열어질 수 있는가라는 렌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뭐 단순히 그러면 열면 되잖아요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광학적인 요소들이 더불어서 그 해상력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복잡한 기술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밝은 렌즈들이 대부분 좀 비쌉니다. 네, 조리개가 낮게 내려갈 수 있는 렌즈들이 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비싼 편이고, 자, 이 화면에 보시면 이 조리개의 역할은 노출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이 피사계 심도의 영역이기도 해요. 우리가 좀 피사계 심도 이러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보통 심도라고 표현을 하고 아마 아웃포커싱 이러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이제 카메라 메이커들 뿐만 아니라 핸드폰 메이커들도 뭐 애플이든 삼성이든 요즘 뭐 인물 모드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을 가미해서 이 아웃포커싱을 구현하기 위해 되게 노력들을 해요. 그 얘기는 조리개를 그만큼 열 수 있다는 얘기죠. 조리개가 열어지고 이렇게 조리개 값이 낮아지게 되면 아웃포커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심도가 얕아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조리개를 조이면 배경과 피사체의 심도가 깊어져서 초점이 모든 영역에 골고루 맞게끔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용도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만약에 인물을 찍는다, 클로즈샷 혹은 뭐 미디엄 클로즈샷 뭐 이런 식으로 좀 인물 중심적으로 찍는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배경을 좀 날리고 이쁘게 찍고 싶으실 거잖아요. 이럴 때는 아웃포커싱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조리개를 열어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제가 만약 풍경을 찍는다, 혹은 뭐 이 피사체와 배경이 다 나와야 한다. 예를 들면 요즘 유튜버들이 만약에 뭐 식당에 가서 간판과 함께 본인을 소개하거나 할 때, 이럴 때 배경을 날리면 간판이 보이지 않겠죠. 간판까지 같이, 여기가 어디다라는 거 같이 나오게 하려면 조리개를 조여주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만약에 VJ 형태로 촬영을 한다거나 주변의 배경들이 다 나와줘야 되는 형태, 혹은 내가 포커스를 맞추기 막 어려운 상태, 바로바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형태의 촬영에서는 당연히 조리개를 좀 조여주고 찍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조리개는 노출의 가장 큰 영역이기도 하지만 이 피사계 심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후반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노출을 결정짓는 두 번째 요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셔터 스피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셔터 스피드 한번 화면 보실게요. 사진 촬영에서 셔터 속도, 셔터 스피드, 이거는 셔터가 열리는 시간의 길이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전체 노출은 노출 시간, 곧 이미지 센서나 필름의 빛이 도달하는 시간과 비례한다 라고 합니다. 빛을 많이 받아들이게끔 조리개를 여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센서에 빛이 들어오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물을 담을 때 이제 그 어떤 관의 넓이도 중요하겠지만 물을 틀어놓는 시간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빛을 많이 받아들이고 싶다, 빛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면 조리개도 열고 이 셔터 스피드,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도 늘려놔야 됩니다. 여기에 미러리스 카메라가 한 대 있습니다. 제일 좋은 설명은 사실 아날로그식 DSLR 카메라를 설명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DSLR 카메라를 지금 저희 직원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일단 미러리스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리는 똑같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 미러리스 후지 XT3인데요. 이거를 이제 사진 모드로 한번 놓겠습니다. 사진 모드로 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 보통 셔터를 아마 눌러보셨을 거예요. 사진 찍으신 분들은. 찰칵 소리가 나죠. 이 찰칵 소리의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찰칵이 만약에 찰칵 빠르게 움직이다 이러면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한 거고요. 찰칵 움직인 다음에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한 겁니다. 과거 DSLR에는 이 셔터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빛을 막았다가 열었다가 막혀 있고, 열었다가 다시 막히는 순간을 셔터 스피드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면 소리가 찰칵 빠르게 나겠죠. 느리면 찰칵 나게 되는 겁니다. 그 찰과 칵 사이, 요 사이의 시간 동안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길면 당연히 빛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노출에 있어서 어두운 환경에서 유리하다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밝은 환경에서는 당연히 빛을 조금만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소리를 들려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셔터 스피드를 1000으로 놓겠습니다. 1000으로 놓고 제 마이크에다가 찰칵 소리 들으셨죠?
이 정도 셔터 스피드의 소리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셔터 스피드를 더 낮춰볼게요. 들리셨죠? 찰칵합니다. 4000분의 1입니다. 네, 아까보다 훨씬 빠르죠, 소리가. 네, 셔터를 늘릴수록 네, 찰과 칵 사이, 이 사이에 빛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셔터 스피드가 그럼 영상과 사진과 영상에 그러니까 사진과 동영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셔터 스피드라고 하는 거는 빛을 받아들이는 속도라고 했지만 피사체의 속도와도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빠른 피사체를 만약 사진을 찍는다 가정할게요. 축구 선수를 찍는데 굉장히 격렬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정지 화면으로 제대로 담고 싶다라고 한다면 셔터 스피드를 굉장히 빠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찰나의 순간, 제가 손이 여기서 움직이는 그 순간에도 뭔가 이 중간 프레임에서 딱 찍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을 잡아내기 위해 되기 때문에 셔터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래서 사진에서는 야외에서 스포츠 환경을 찍는다 이러면은 몇천 분의 1까지 올리게 되겠죠. 자, 하지만 이제 영상에서는 셔터 스피드가 그런 형태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상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의 연속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축구 영상을 찍으시는데 사진처럼 뭐 몇천 분의 1의 셔터 스피드로 놓고 찍으셨다 한다면 매 순간의 사진들이 굉장한 딱딱한 정지 화면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것을 그대로 이어붙이게 되면은 영상 안에서는 그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뚝뚝 끊기는 굉장히 딱딱한 형태의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상에서 보는 눈이 피로해지고요. 뭔가 어색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영상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뭐냐면 모션 블러라는 것입니다. 모션 블러가 뭐냐?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흔들 때 뭔가 손끝에 잔상이 남아요. 요 사이사이의 움직임 속에서 잔상이 남는데 지금 제가 셔터를 60분의 1로 해놨습니다. 50분의 1로 해놨네요. 피사체에 잔상이 남기 때문에 동작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가 셔터를 많이 올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셔터를 올릴 만한 환경이 안 되는 게 조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셔터를 만약에 뭐 많이 올린다 이렇게 되면은 제 손 자체가 먼저 뭔가 따따따따따 움직이는 느낌이 많이 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보통 셔터 스피드를 고정을 해 놓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셔터를 고정을 해 놓고 나머지 요소, 자, 조리개가 되고 또 아까 이따 말씀드린 ISO, 이 나머지 요소들로 노출을 조절해야 됩니다. 자, 이 나머지 요소들도 부족하다. 이럴 때 이제 당연히 조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에선 사진과 다르게 이 셔터 스피드가 무한대로 막 이렇게 올려서 막 극강으로 올려서 찍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혹은 또 낮추게 되면 또 흐물흐물한 영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과는 조금 다른 셔터 스피드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 셔터 스피드는 영상에서 또 사진과 다른 의미다 보니까 별도의 또 설명으로 혹은 예시로 담아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론적으로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 다른 영상으로 좀 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셔터 스피드라는 것이 노출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동영상 안에서는 고정되어 쓰는 경우가 많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 올리고 낮추는 것이 아주 큰 이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진처럼 1000, 2000, 3000 이런 식으로 많이 올릴 수 있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가의 다른 요소들로 노출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 셔터 스피드는 추후에 좀 더 프레임 레이트와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